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 기술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기술적 선택의 자동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의 선택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술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통 기술과 현대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이 존재한다. 자꾸 엘룰은 이렇게 기술을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의 6가지 특징을 엘룰이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술적 선택의 자동성,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특징이면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의 선택의 자동성은 무슨 뜻이냐? 엘룰이 얘기하는 현대기술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문화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예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곳에서 기술이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도달되고 절대적 효율성을 갖는 방법들의 총체다. 말이 좀 어렵긴 하는데요. 어떤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기술적인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기술적 발전을 해 나갈 때 A에서 B로 도달하는 이 기술적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발전 단계, A라는 발전 단계에서 그 다음 발전 단계로 도달하는데 한 100가지 경로가 존재한다고 해보자 이거죠. 100가지. 그 각각의 모든 경로들의 효율성을 수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수치화. 그렇게 수치화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단 하나의 최선의 경로가 나오겠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술적 선택인 것입니다. 현대 기술에서 말하는 기술적 선택. 그런데 이 기술적 선택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당연하죠. 다양한 기술 발전 경로, A에서 B로 기술적으로 발전할 때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경로를 선택할 때 개인의 취향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혹은 집단의 취향도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혹은 전통적인 관성도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것들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3과 4 사이에 선택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4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 자체가 불필요한 질문인 것이죠. 이때 선택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렇게 기술적 선택을 수치화해서 거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하나의 수단을 찾는, 이것이 현대기술이라고 할 때 이 인간의 선택권은 점차 축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술적인 효과와 결과를 기록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술적 선택의 이 자동성 때문에 기술 발전에서 인간은 점차 배제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은 기술 발전을 하는데 별 역할을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폰 모델 13이 있다고 쳐보자 이거죠. 그리고 아이폰 모델 14, A라는 단계에서 B라는 단계로 이렇게 쭉 발전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출발 좀 F라고 하고 뭐 G라고 해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요 출발 지점에서 이 목표 지점까지 수많은 기술적 수단들이 존재하겠죠. 1, 2, 3, 4, 5, 6, 7. 근데 이 모든 수단들을 다 수치화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옵션 5번 옵션이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애플사에서는 이때 가장 효과적인 5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가 개인적으로 옵션 2번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치화돼서 옵션 5번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5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스티브 잡스의 선택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수치화할 때 이것은
이미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통적인 기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직 현대 기술에서만 이러한 기술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현대 기술에서 목표와 수단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A라는 단계에서 B라는 단계로 기술이 발전해 갈 때 그 기술이 도달하고 하지 않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실현 가능한 기술적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비측정적이고 비기술적인 목표, 추상적인 목적. 이거는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추상적인. 목적은 불필요해요. 오로지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목표가. 기술적으로 도달 가능한 목표가 명료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를테면 뭐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은 기술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배제해야 하는 겁니다. 혹은 이 목적을 목표로 변형해야 하는 겁니다.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 다음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기술적 수단은 평가 가능해야 합니다. 수치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술적 수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화된 평가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술은 수학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내비게이션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 해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술적인 목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여러 가지 경로, 이 코스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스들이 다양하게, 이 뭐 지도에 이 선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뭐 이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하는 그런 길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이쪽에 뭐 봄꽃이 피었다든지 뭐 하면 이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어떤 조건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가장 절대적으로 효율성을 갖는 그런 하나의 경로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빨리 가는 옵션을 택한다면 4시간 19분이 걸리는 이 경로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짧은 거리를 간다면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197km를 가는 이 경로가 선택이 되겠죠.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단 하나의 경로가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